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조정이 길었던 시장이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온체인 시그널은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흐름이 진짜 반등일지 아니면은 아직 신중한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 될지 본질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구글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다면은 하루 사이에 구글은 조정을 받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구글과 키높이 맞추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가 되면서 어제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가지 지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시그널을 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반대로 이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소비 심리가 약해져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은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고 내일은 조기 폐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거래 일수가 단축되는 가운데 주간 기준 상승률은 6월 말 이후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는 통상 시장이 강력했기 때문에 현재 상승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날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루 만에 순유입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스트래티지의 매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면은 올해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한번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일주일 동안에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매집량 한번 살펴봤더니 20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올해 남은 기간들을 고려했을 때 작년 대비로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S&P 500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고 또 MSCI 지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스트래티지의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JP모건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의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아문디도 최근에 스트래티지 주식을 대규모 매도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스트래티지는 꿋꿋하게 본인들의 전략을 이어갈 것을 천명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25K까지 떨어지더라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부채 대비 담보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위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상승장 전환을 위해서는 중요한 구간들을 넘어주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넘어주지 못한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90K를 넘어서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 넘어섰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리스크오프 시그널과 가격 모멘텀 지표인데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다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세로 전환하지 못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리스크오프 시그널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반등했던 구간에서는 리스크오프 시그널, 즉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이 구간에서 리스크 지표 자체가 가장 고점을 찍었다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국면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59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리스크 시그널 자체는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가격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도 여전히 부정적인 모멘텀을 보이면서 이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긍정적인 영역으로 파란색으로 전환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부족한 반등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회복보다는 전술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간을 넘어서야지 더 본격적으로 구조적인 반등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는 94에서 95K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매물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구간을 넘어서야 됩니다. 현재 90K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지지하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본다면은 다음으로는 94에서 95K를 넘어서는 것이 강세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반등 자체가 뭐 가짜 반등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직까지는 강세로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산티멘트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공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활동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실사용성도 저하되고 있는 데다가 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들을 언급을 하면서 근본적인 온체인 환경은 아직까지 약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파생 시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숏포지션이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는 구간 이후에서는 숏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즉 숏스퀴즈에 의해서 가격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숏포지션이 많이 쌓였던 이 구간들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큰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요. 숏 누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강세장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10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크립토컨트 지표상으로도 약세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 네트워크 성장성도 파란색 불이 잠깐 들어왔는데 다시 네트워크 성장성 지표가 내려간 것들은 앞서 산티멘트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와 거의 흡사하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던 이 기술적인 분석도 365와 402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약세로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을 한다거나 하락이 가속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 자체가 확인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그동안에 크게 시장이 침체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명확하게 전환하는 시그널 자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에 무게감을 둘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의 거래소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시장의 매수 여력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CBD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거래량 누적 델타값 한번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더 힘을 얻고 있었는데 다시 중립으로 전환하는 회색으로 바뀌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올해 초에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압박을 받았던 구간에서도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다가 다시 중립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고 이후에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더 크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기 보유자 SOPR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는 최근에 크게 하락 구간을 보였고 거기다가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한 데다가 공포 및 탐욕 지수도 극도 공포 단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세 가지 중요한 시그널 자체는 최근 지난 금요일에는 강력하게 매수 시그널에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보유자 SOPR 말고 이 장기 보유자들, 즉 긴 호흡으로 시장의 흐름을
흐름을 바라보는 이 장기 투자자들의 SOPR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우선 장기 보유자 매도는 현재 시점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SOPR 지표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 두 번의 고점을 찍었던 구간 살펴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40K였는데 요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72K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도 60K에서 101K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그 구간과 일단 딱 맞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름들이 더 하방 이탈하는지 반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대세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여부들까지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5 정도를 경계로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재 가격 구간에서 앞서 수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수요가 어느 정도 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 매수 매도 호가 비율이 0.32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 호가 대비 매수 호가가 상대적으로 꽤 두텁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이 흐름이 이어졌을 때 결국은 하방 방어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기 반등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 한번 봤을 때도 올해 초에 이런 국면들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지표들을 종목적으로 확인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RP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XRP 보유량이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소로 많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XRP 현물 ETF가 연이어 출시가 되면서 XRP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상품들의 흥행도 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네리 캐피털이 11월 13일에 출시한 XRP 현물 ETF는 올해 모든 ETF를 통틀어서 첫날 거래량 1위를 차지했고 그 이후에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까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억 XRP가 바이낸스에서 유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기관 수요 증가가 같이 중첩이 되면서 XRP는 시장 구조 자체가 일단 상승에 더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XRP 현물 ETF 흐름과 이 지표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단기 전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 내용들만 살펴보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윈터뮤트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내부는 오히려 건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표로도 살펴봤듯이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대규모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과열이 해소가 됐고 결국 이렇게 건전한 시장 구조는 반등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델파이 디지털의 분석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앞서 제가 90K를 말씀을 드렸고 94에서 95K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103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은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 ABC 조정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인텔레그래프 분석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12K를 재돌파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금리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탈락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야 되고 결국은 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낸스 CBD 상으로 그동안에 매수세를 이어갔던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보라색이 약간씩 고개를 들고 있고 빨간색이 더 본격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주문량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CVD 지표상으로 중립으로 전환하는 그 시그널처럼 약간씩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움직임과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닥을 높여가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 영역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본격적으로 양수 영역으로 접어들어서 더 본격적인 반등을 하는 구간들 그리고 중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황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90K를 넘어섰고 현재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면서 또 활성주소 실현 가격이 있는 88K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을 지켜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들을 1차적으로 지지한 이후에 22평선과 그리고 94K에서 95K 구간을 회복을 해야지 추세가 회복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약화되는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402평선과 365이평선까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22평선이 또 202평선에 가까워지면서 데드크로스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데드크로스가 포착되는 국면 이후에는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는 국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MACD가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이평선을 상방 돌파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중립 구간까지 다가서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트 관점상으로 봤을 때는 차츰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요 시그널들을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롱 포지션이 86.1K와 85.8K에 아주 짙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아서 90K와 88K를 하방이 있다라면은 다시 86.1K 구간까지도 청산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조드리는 3단계 전략들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됩니다. 과도한 공포 구간과 기술적인 지지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바이드딥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고 핵심 구간 상방 돌파의 경우에 일부 현금들을 또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 추세 추정 투자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반등 추세에 가져가다가도 중요한 구간들 가령 94K라든지 402평선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더 약화 국면을 가리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리스크 해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도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